고종의 7번째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영친왕입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실까요? 바로 영친왕의 11살 때 모습인데요. 영친왕 옆에 누구예요? 이토이로부미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진짜? 아니 왜 옆에 있죠? 이 왼쪽은 영친왕의 스승을 자처하며 늘 영친왕 곁에 있었던 일본의 이토이로부미 맞습니다. 봐봐요. 아니 안중근 의사님이 하얼빈역에서 해가지고 저격하는데. 아니 근데 왜 영친왕이랑 저렇게 좀 다정하게 할아버지나 손자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에 설치되어 있었던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이로부미가 일본을 향한 고종의 이런 반한 행위를 보면서 일본의 우호적인 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지극히 홍보에 애썼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황족들도 이렇게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공식 성상에 가던 데리고 다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이토이로부미는 일본 유학을 핑계로 1907년 영친왕이 황태자에 책봉된 지 약 4개월 만인 11살에 일본의 볼모로 데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11살 때 영친왕이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 전 바로 한성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한제국의 황태자를 일본으로 끌고 가서 교육시키는 게 일본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테고 반발은 없었나요? 물론 당시 민중들이 반발이 심했죠.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늙은 연소가 황태자를 데려간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뭐 납치해 간다. 하지만 이토이로부미는 일본의 황태자도 한국에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영친왕도 일본으로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11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갔던 영친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1살이면 못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닙니까? 엄마 없이 극기훈련 가도 조금 불안한 나이인데.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사실. 그쵸. 그냥 왜 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나 그 정도면 오히려 다행인데 11살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발전한 상태였으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나 오히려 걱정돼요. 가면은 더 네. 만약 대접을 이제 잘 받았으면 요즘으로 치면 가면 게임기 사준댔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네. 일본은 영친왕을 잘 구슬려서 일본화된 대한제국 황제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은 영친왕에게 일본 황태자와 똑같이 대우를 했다고 해요. 이토이로부미 못지않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요, 이 메이지 천황이 그때 당시 손주들한테 되게 엄격했대요. 근데 영친왕한테만 웃어줬다, 막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대우는 황태자하고 똑같이 받았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엄마 품도 없고 뭐 고국을 떠나서 맞아. 이 적응이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와서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었던 이 영친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일본은 다양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지금 막 사주고 막 게임기 주고 게임기, 이제 뭐 인형 뭐 예쁜 다 여자친구 줬겠죠. 소개시켜 주고 초등학교 때. 네. 네. 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완벽하게 일본에 적응하게 하려는 이토이로부미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들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 애들도 갖고 싶어 하는 걸 다 네, 줬을 거예요. 장난감, 뭐 사탕, 근데 일본 애들도 막 다 가질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몽골이 학용품 같은 거? 실제로 장난감, 뭉구리는 기본이고요. 당시에 일본 메이지 천황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줬다고 합니다. 눈 돌아가죠. 저 어렸을 때 받으면 좋아했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었거든요. 전 그거 요즘 지금 봐도 눈 돌아가요. 그때는 그거 받으면 일주일에 행복했거든요. 맞아요. 자, 옛날에 그런 그런 선물 식으로. 세트를 참 많이 주고받았죠. 네. 또한 영친왕이 한국에서부터 유독 좋아했던 영사기부터 영친왕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갑내기 친구와 가까운 시종들까지 함께 데려와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진짜 영친왕의 취향을 완전 파악해서 어린 아이가 넘어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한 거네요. 그 정도면 일본 좋아한다니까. 네. 좋아하게 돼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제 완전히 일본화 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영춘왕은 일본에서 그 좋은 장난감을 두고 특히 더 의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지? 뭘까요? 어떤 곳에 의지했죠? 자, 이곳은 영춘왕이 일본에 오기 전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영친왕이 일본에 온 이후에 고종에게 창덕궁 낙선제에서 무엇을 하나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친왕이 고종에게 보내달라고 한 건 뭐였을까요? 자기가 쓰던 그 붓과 벼루 이런 걸 보내달라고. 뭐 애착 인형 이런 용품들. 느낌으로 애착붓 네. 이런 나 거. 처음에 문짝을 하나 뜯어서 보내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짝. 그냥 우리나라는 이 문짝 예쁘잖아요. 네. 문짝. 문양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그 탁자 밑에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스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요? 왜? 뭐지? 뭐야 언제 갔다 뭘까요? 어때 오셨어요? 무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묵직한데 좀 생각보다? 묵직한 돌? 돌이다. 열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와 진짜 돌이야. 돌이에요? 진짜 진짜 돌이야. 돌이에요? 오! 이렇게 한 번에 맞춘다고요? 아니 이 돌을 달라 그랬다고요? 정답은 바로 이 조약돌입니다. 어렸을 때 마당에 있던 돌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와, 이 돌 너무 애틋하면서 너무 슬프다. 영친왕은 이 평생 낙선제의 조약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국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영친왕의 아내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일본에 온 영친왕은 부모와 형제, 궁녀들, 뛰놀던 궁궐이 너무 그리워 밤마다 남몰래 울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께 낙선제 뜰에 있는 조약돌을 몇 개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조선 궁중에서는 마침 일본에 가는 사람이 있어 조약돌을 보냈는데 영친왕은 이 돌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뒤로 이 조약돌들은 영친왕의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됐고 장난감이 됐다. 아이고, 11살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그 어떤 장난감보다 그 낙선제에 있었던 그 조약돌을 가장 아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이제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아무리 고국이 그리웠을지라도 이 영친왕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영친왕이 일본의 볼모로 있었던 일본 유학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토 히로부미가 뭐 영친왕의 팔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거의 보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둘의 관계가 솔직히 어느 정도 정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아, 뭐 저는, 본인은 나쁜 네. 의도가 있었지만 어쨌건 그렇죠. 영친왕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 망국의 서름을 딱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을 여름방학마다 일본 일주 여행을 데려간 만큼 엄청 챙겼다고 합니다. 그 영친왕 역시 이토 히로부미를 태사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스승님, 큰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야, 저거 살짝 근데 설정샷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팔을 꽉 잡았다거나 뒤에서 머리카락을 좀 잡아 당기고 아, 웃어. 뭐 이런 식으로. 야, 막 웃어. 좀. 웃으라고, 잡아 당기고 뭐 웃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뭔가 너 사진이 어디 너무 도망 좋게 못 가? 이런 보여가지고. 느낌? 근데 그쵸. 그거는 네. 영친왕이 저항 정신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거고 저는 실제로 저 어린애가 저렇게 가갖고 신문물을 겪고 자기를 막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 나라에서 심지어 잘 나가는 그런 어른이 있으면 네. 그냥 넘어갔을 것 아,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네요. 네, 가스라이팅이지 정말로. 거의. 맞아. 자,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 압니다. 안중근 의사. 사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네. 맞아.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심장에 총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가 영친왕이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랑 함께 있은 지 2년째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친왕이 이토 히로부미랑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가슴 뜨거운 의거였는데요. 과연 영친왕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슬퍼했을 것 같다.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너무 슬프지만 슬퍼했을 것 같아요. 자,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 직후에 영친왕이 보낸 전보에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대한 영친왕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석준 씨, 순종실록 읽어주세요. 바로 오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흉악한 역도에게 화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랍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똑같은 마음으로 지극한 뜻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래도 안중근 의사님을 흉악한 손이라고 표현한 건 좀 실망인데요. 애니까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애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 되게 혼란스러운 막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일단 마냥 좋게 표현하기도 사실 영신왕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영친왕은 아마 사실 요즘 말로 멘붕인 게 맞죠. 그쵸? 보호자가 없어졌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되게 강력했던 후원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친왕의 처지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친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이후에도 일제에 의해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계속 군 생활을 하면서 일본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1920년 일본에 의해 일본 왕족인 이방자 여사와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자 여사. 대한제국 황태자가 일본인과 결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분한데요. 예, 에이시아 생각처럼 민중들 역시 굉장히 붕괴하게 됩니다. 자, 1920년 5월 28일 독립신문에는 영친왕 이은이 원수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최후의 죄를 묻겠다며 오늘부터 영친왕으로 존칭하기를 패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혼식 때 심지어 폭탄을 던지려고 했던 미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노년까지도 이방자 여사와 의외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방자 여사에 대한 그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엄청 많이 여러 가지 하셨죠. 사회 사업을 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되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친왕이라는 사람이 참 정말 그 왕족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좀 나약하고 네. 그런 느낌은 떨쳐낼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저분은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1947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영친왕은 기존에 누렸던 이 왕족의 신분도 없어지고 평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일체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영친왕은 그때부터 각종 엄청난 세금과 거기다 사기까지 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결국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마지막 왕조에 대한 배척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 이승만의 결정적인 반대로 한국에 끝내 들어오지 못했고요. 고국을 떠난 지 56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요. 와. 자, 마지막 모습입니다. 병상인가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옆에는 이제 이방자 여사고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영친왕의 아들 이구인데요. 영친왕이 황국했을 당시에는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해서 반신불수의 몸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1970년 5월 1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영친왕은 7년간의 투병 끝에 눈을 감습니다.